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비가 왔는데 비가 모자라요. 그래서 관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수를 하러 왔어요. 관수하면서 유목들 올라가고 있는 거 점검도 좀 하고요. 관수하면서 저는 이렇게 액비 집어넣고 있어요. 액비. 네, 이제부터는 걸음기가 조금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관수를 많이 하게 되면 용탈이 심해요. 걸음기가 빨리빨리 씻겨 내려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부터 막 쑥쑥 큽니다. 비대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어린 나무들도 착과가 다 됐어요. 착과가 다 돼서 벌써 말라붙고 있어가지고, 예, 이제부터는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관주를 통해서 액비도 집어넣고 뭐 추가로 거름이나 비료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뻗어 나가는 거는 수세는 좋고요. 그리고 이제 봄순 정리하면서 보여드렸던 어린 나무예요. 어린 나무. 그때 이렇게 밑에서 잘라가지고 만들었던 나무인데, 예, 제 키보다도 더 컸어요. 더 커가지고 이렇게 쭉쭉 뻗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고 이제 위로, 예, 이렇게 가지들이 이제 뻗어 나가기 시작해요. 예, 이제 눕혀놨던 애들도 이렇게 도장지가 진출을 하고요. 예, 이제 예전에 도장지 유도한다고 하면서 잘라놨던 나무죠. 예, 이제 나오는데 이 중에서 이제 하나는 선발을 해야 돼요. 이제부터 조금 더 전에 다음 주쯤에 어느 정도 튀어 올라가면은 이 중에서 튼실한 놈으로 하나 선발해 가지고 도장지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예, 눕혀놓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눕혀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하단부로 이렇게 나오는 눈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 하단부로 나오는 눈은 자리 잡기도 힘들고 해서 아예 일찌감치 제거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 눕혀놓은 나무들,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처음 촬영하면서 위에 이제 커팅해둔 나무죠. 예, 이제 도장지, 예, 강한 도장지 나오기 시작해요. 강한 도장지 이렇게 나오면은 금방 올라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관수만 충분히 하면은 다음 주쯤에는 이제 이 위에 올라가서 이쪽에서 유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시 얘도 봄순 정리하면서 잘랐던 나무죠. 예, 위쪽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개 놔뒀던 거예요. 근데 지금 강한 도장지가 역시 강한 도장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세워가지고 양쪽으로 유인할 거예요. 지금은 하면 안 되고 나중에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부분 마감을 이렇게 하면은, 그럼 끝부분 마감하면 새로 나오는 도장지는 어떡하냐요. 예, 이 새로 나오는 도장지는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예, 위로 저쪽이나 이쪽 한 군데 선택해 가지고 옆으로 빼는 겁니다. 그러면 딱 요 라인에서 요 라인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아요. 딱 여기까지만. 그리고 여기서, 예, 좌우로 교차로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정리를 다 해놨고 옆에 마감했기 때문에, 예, 이쪽에서 지금 도장지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강한 도장지죠. 예, 바로 올라갑니다. 이런 애들은. 그리고 이쪽은 이제 도장지를 유도하기 위해서 새로 이렇게 잘라놨던 거예요. 한눈에 잘라놔서 지금 다시 도장지가 출발하는 거고, 역시 끝부분도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어디로 간다고요? 이쪽으로, 양옆으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쪽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저는 주지휘 방식으로 저는 이제 포도처럼 갈 거기 때문에, 포도인데도 이제 더 멀리 가잖아요. 총 밀식이기 때문에 기둥마다 두 개씩 들어가 있어가지고 짧게 키울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포도는 이제 2.5m나 3m가 이렇게 나가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지금 요렇게 나오는 요거 하나에 송이가 한 송이만 달 거니까. 포도는 그렇거든요. 여기도 이제 한 송이만 다는데, 달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보니까 뭐 여기다 만약에 달면 한 송이만 다는 건 아니죠. 달에는 여기에 이제 여러 송이가 달리는데, 이 한 가지에 제가 10kg를 매달면, 예, 여기까지 다 달아가지고 10kg씩 다 달면은 이 나무한테는 무리죠, 무리.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다 3개, 여기에다 2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무게는 더 적게 달지만 어느 정도 이제 수확량을 확보하면서 좀 더 나무를 더 많이 심어 가지고 열매를 더 크게 키울 거예요. 나무를 얘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제한해서 달아둘 거기 때문에 열매는 많이 안 달리지만, 그래도 한 가지에 10kg 이내에서 제한을 하고
전체적인 나무 수영은 짧게 짧게 억제하면서 그 다음에 나무 이제 겨순이나 이제 나중에 추후에 이 옆에서도 막 겨순이 나오고 할 거예요. 억제를 했기 때문에 영양생장하려고 얘가 막 올려보내요. 그러면 그거 다 제거하면서 키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어렵죠. 사실 어려운 방법이에요. 어려운 방법이긴 한데 열매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작년에 사실 나무 한 개 가지고 연습 삼아서 억제 방식으로 해서 계속 겨순 제거하면서 도장지 유도 안 하고 열매에만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겨순 제거하면서 억제시켜서 키워봤거든요. 예, 열매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그래서 나름 나쁘지 않은 방법 같아서 지금 이 방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 장점은 열매는 커지는데 나무한테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고요. 추천을 못 드리겠는데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저번 주였던가요? 저저번 주인가요? 우리 이제 영상 촬영한다고 제가 여기 위에를 잘라가지고 눈 두 개 보겠다고 이렇게 한 거고, 이 하단부에도 눈이 하나 나오는데 이 하단부에 나온 눈은 두 개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는 뽑은 거예요. 네, 뽑아서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네, 여기도 역시 이렇게 네, 옆에 눕히고 끝순을 마감을 하면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도장지가 막 튀어 나오는 거예요. 네, 나무는 이렇게 해서 이제 6월 달이 지나면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고 내년에는 이 지금 이 나가 있는 이 도장지의 길이에 따라서 수확량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많이 수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미 일찍 자리 잡은 애들은 열매가 이렇게 컸어요. 열매가 이제 막 커지기 시작하는데도 예, 막 미친 듯이 나옵니다. 미친 듯이 나오고 또 옆에 겨순도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를 더 배치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서 이거는 해야 됩니다. 뭐 당장 이렇게 튀어나온다 해서 자르는 게 아니고 얘보다도 얘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6월 달에 저런 애들이 원래 가지보다 더 잘 나갈 수 있어요. 또는 한 가지 더 배치해서 여기서 U자로 예, 유인을 해놔도 돼요. 그래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놔두는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이제 새순들 튀어나오고 있죠. 다시 도장지들 유인할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2.5m 얘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나오네요. 예, 다 놔두는 건 아니고요. 간격을 봐가지고 배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간격을 보는데 저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요게 지금 42cm라 그러면 요 줄마다 하나씩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뭐 그렇게 하라는 법은 정해진 건 아니니까요. 욕심을 조금 낸다면 여기에다 줄을 하나 더 유인줄을 하나 임시로 예, 달아가지고 또 유인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그건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예, 이렇게 나옵니다. 엄청 이쁘게 나옵니다. 지금 예, 요 나무 같은 경우는 정말 잘 나왔어요. 이쁘게 양쪽으로 V자로 해서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예. 지금 이쪽은 이제 대부분 다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올라간 것도 이제 더 2m, 2m에서 1.5m 다 나갔고요. 네, 이러면 이제 내년 수확량은 얼추 확보로 다 한 겁니다. 이러면은 한 주에 못해도 20kg 정도는 확보를 하죠. 그래서 좀 이제 저쪽 안쪽에도 지금 나무들이 막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액비랑 관수를 하기 시작하면 아마 다다음 주 6월 20일 전에는 아마 수영을 얼추 다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날씨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감사하게도 뭐 열매보다도요. 예, 열매는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비대기가 어느 정도 되면 제가 일부러 다 이렇게 떼어버립니다. 전부 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착과 시점이랑 예, 일단 확인을 하려고 이렇게 달하는 겁니다. 예, 아유 엄청 이쁘게 나왔다.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는 아이고 이 바닥 상태가 좋은 거예요. 지금 상태가 예, 너무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요거는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아우 손을 못 대겠네요. 너무 이뻐갖고 예, 요거는 이제 만든 지 얼마 안 돼. 이렇게 옆으로 눕혀 놓은 겁니다. 눕혀 놓으면은 이제 지금 아직 끝은 안 자랐는데 여기를 눌러도 돼요. 이렇게 눌러서 수직기를 해도 되고 여기를 그냥 잘라줘도 됩니다. 이렇게 간격을 보고 그러면 잎이 이렇게 튼튼해지면서 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튼튼해지면서 여기서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눈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한다? 이리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요 나무는 완성된 거예요. 요 나무는 이렇게 해서 다 완성됐고 이제 나가는 것도 얼추 내년에는 요런 나무 같은 경우는 20kg 이상 충분히 답니다.
열매 착과된 것도 일단 확인을 했고요. 예, 튼튼하게 달려 있고요. 메롱메롱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예, 확인할 겁니다, 전부. 저는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확인하면서 해요. 열매가 달리는 거 확인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거하고 나무를 또 키우고, 그것도 이렇게 새로 이렇게 도장지가 튀어 나오는 거예요. 관수량이 이제부터는 정말 충분해야 됩니다. 유목 같은 경우는 예, 그냥 물에다 담궈서 죽인다 생각하고 그냥 막 주세요. 뭐 6월달 한 달은 뭐 장마고 뭐고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거의 물에다 담그다시피 해도 됩니다. 장마라고 그래서 뭐 비가 온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이런 거 안 돼요. 그냥 충분한 관수를 통해서 장마철에 비가 흠뻑 온 것처럼 담가둬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은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럼 뭐 뿌리가 많이 안 번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글쎄요, 저는 뿌리 밑에 바닥 상황은 어쨌든 얘가 위에서 활동을 이렇게 막 넌실넌실하고 밑에다 주면, 고랑에다 저는 거름을 하거든요. 항상 고랑에다 이렇게 주면 뿌리가 여기까지 뻗어 나옵니다. 뻗어 나오는 거는 당연히 뻗어 나오는 거고, 그 뿌리들이 뭐 10m, 20m 이거 아니에요. 딱 얘가 뻗어서 지금 나온 만큼 이 거리에서 50cm 안 또는 1m 안쪽으로 뿌리가 뻗으면 충분합니다. 어차피 얘네 끝가지들은 나중에 겨울에 다 자를 거기 때문에 뿌리를 막 뿌리 범위라고 하죠. 근권이라고 하는데 그 근권 자체를 막 어마어마하게 넓히지 않아도 저는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둑을 만들어서 이쪽으로도 지금 줄 방향으로도 뿌리가 뻗기 때문에 이 줄 방향으로 뿌리 뻗는 거 관리 잘하면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해봐도 이 고랑 간격이랑 나무랑은 별로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고랑을 뭐 5m를 돌아 6m를 돌아 넓게 두면 좋다, 넓게 두면 좋은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그렇게 두면 사실 이 재배 간격이라든지 위로 덮는 데 시간이라든지 5년 6년 최소 5년 기다려야 돼요. 저는 그걸 할 수가 없어서 빨리 가려고 이렇게 터널식으로 그냥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원래 애초 목표는 이제 위에 비가림이라든지 아니면 차광망까지도 생각했었는데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열심히 해가지고 여유가 생겼을 때 조금 도전해 보려고 하고요. 지금 일단 생산량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나무 잘 크고 있어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예외인데 이제 수영을 못 잡았어요. 여기까지는 잡았는데 지금 여기서 올라간 거는 못 잡아가지고 그냥 위로 올려놓은 거예요, 걸쳐서. 근데 수세가 너무 좋아가지고 나중에 이 친구는 이제 번식용으로 쓰려고, 그래서 열매는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했고, 그다음에 이건 나중에 이제 번식용으로 쓰려고 올려놓은 겁니다. 나무 수세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이거 1년 키웠어요 그럼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1년 키운 건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쭉쭉 다 올라갔습니다. 꼭 정말 장목반원들도 그렇고 뭐 달에 하시는 분들 물량 자리 비우시거나 만약에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물 흠뻑 주세요. 6월 한 달은 정말 물이 많이 필요한 달이에요. 왜냐면 도장지가 계속 뻗어 나오기 때문에 또 열매를 달았다 그러면은 한없이 물이 들어갑니다. 강조할 거는 전 물밖에 없어요. 물 제발 물 많이 주세요. 물에 정말 농담 삼아서 제가 얘기했지만 물에 너무 물 많이 줘가지고 담궈서 죽었어요. 오세요. 그럼 제가 나무 드릴게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보면은 크는 거 보면은 물로 크더라고요. 그래서 물을 많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물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바닥에 거름기는 빨리 빠져나가니까 그걸 보충해 줘야 되는 거 맞고요. 올해도 일부 이제 방제도 하고 했는데, 이 일찍 심은 나무들 같은 경우 열매 크는 걸 보면 아직 정말 나무가 어리다 보니까 비대가 쭉쭉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도장지가 뻗어나가는 쪽에는 이렇게 낙과가 생기기도 해요. 요건 낙과된 거예요. 힘이 없어가지고 말라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벌레들이 이렇게 파먹기도 해요. 여기 보면 이렇게 파먹었어요. 애벌레들이나 얘네들이 와가지고 맛있으니까 약한 건 이렇게 파먹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기도 파먹었네요. 여기도 이렇게 파먹기도 해요. 이런 거는 이제 제거를 해줘야 되고요. 도장지가 이렇게 뻗으니까 뻗는 쪽에 있는 애들 이렇게 말라붙어요. 말라붙은 것도 떼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적과는 안 하는데
예, 적과는 안 해요. 적과는 하지 않습니다. 달에는 적과를 안 해요.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형과 또는 못생긴 애들 또는 상처난 애들은 따주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상처난 애를 어떻게 구별하나요? 예, 쉬워요. 지금 보시면 이파리나 요런 잎 짚으면 여기 보면은 까칠까칠한데 요런 데 닿아서 바람에 흔들리면 이렇게 상처가 나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상처가 있어요. 얘는 끝까지 갑니다. 얘는. 그래서 얘를 따주던가 이렇게 요게 지금 보면 상처가 이렇게 있죠. 얘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런 애들은 제거를 하던가 아니면은 요 이파리를 제거해야 돼. 근데 이파리 제거하는 것보단 그냥 열매를 하나 포기를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품질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저는 이제 적과보다는 기형과나 또는 이런 미수장과 또는 요런 상처난 거, 요런 걸 다 따버려요. 뭐 근데 이거는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열매 상처 조금 있다고 해서 뭐 먹는데 지장이 있거나 열매가 뭐 어떻게 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농사를 짓는 입장에서 판매를 하는 목적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좀 열매가 이뻐야 되니까, 예, 그거는 조금 선별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매 개수 제한을 하면은 아무래도 좋아요. 열매가 나머지들은 다 큼직큼직하게 크니까요. 또 확인이 된 나무들은 이렇게, 그리고 지금 쭉쭉 뻗어 나오면서 도장지도 또 새로 나오고요. 일단 다음 주 되면은 새끼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겠네요. 네, 처음 영상 찍으면서 보여드렸던 나무들 지금 생장 상태는 이제 한 번씩 제가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보여드려요. 그런데 이제 그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어차피 저랑 조건이 다 똑같으세요. 이제 오래 심으셨다고 한다면 저랑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커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 그리고 나무 수형이나 모양 잡는 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밑에서 쭉 올려서 이제 위에 수세가 너무 좋고 이쁘다 그러면은 눕히고, 아니 난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예, 이 부분에서 잘라주는 거예요. 잘라줘서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나는 평덕식이에요. 이 위에 네 방향으로 눕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 그다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이렇게 유도하면 돼요. 근데 아랫부분에서 유도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위에서 한 가지 나오고 여기서 두 개 나왔죠. 그럼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바로 잘라줍니다. 그럼 또 요 잘라준 데에서 새로 나온 요 가지에서 또 나오겠죠. 그럼 그거 하나를 더 유도해 갖고 저쪽으로, 이쪽으로 두 개를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 방향으로 둘 수 있는 거고. 근데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일단은 두 개로 유인하는 게 제일 빠른 방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하단부에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쪽으로, 또 저쪽에서 나오는 저쪽으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제거. 자, 이게 원하는 방향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기역자를 꺾어갖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까지 딱 이제 마주쳤어요. 이렇게 마주치면, 예, 끝에서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정리, 예, 여기도 이 친구도 정리. 그러면은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가지가 나오면 이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옆으로 이쪽으로 계속 진행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나무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어요. 보통 포도 방식이 이런 방식입니다. 예, 시원하게 물어주고 있는데 목이 말랐을 거예요. 제가 한동안 계속 관수량을 줄여놔가지고 물을 안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관수량을 늘려가지고 쭉쭉 줄 거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뭐 매일매일이 장마라고 생각을 하고 줄 겁니다. 그냥, 예, 이렇게 튀어 올라가요. 이렇게 강한 도장지들 위로 이렇게 눕혀놓으면, 일찍 눕혀놓네요. 얘는 눕혀놓으면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선발을 해야 돼요. 간격 조정해가지고. 지금 유인하는 건 아니고요. 요거는 이제 3차 유인할 겁니다. 3차 유인. 경화가 되는 시점은 이제부터 빨리빨리 경화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경화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달 반 정도였다면 4월에 튀어나와서 4월 중순에 튀어나와서 5월 말 다 돼서 이제 6월 초가 돼가지고 경화됐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나오는 친구들은 경화가 빨라요. 그래서 빨리빨리 유인을 해줘야 되고, 또 지금부터 나오는 6월달 도장지의 특징이 뭐냐면 직선이에요. 6월달 도장지의 특징은 그 전에 나오는 도장지들은 이런 식으로 꼬매져도 나가거든요. 세력이 약화돼서. 그런데 이제부터 나오는 도장지들은 온도, 습도 밤에도 자라요. 그래서 직선으로 쭉쭉 뻗습니다. 직선으로 막 튀어 올라가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도장지만 잘 받으면은 7월 초까지, 7월 장마 때까지 나오는 도장지는 직선이에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잘 잡으면은 농사는 쉽고요. 6월 달 이전에 이제 도장지를 미리 저렇게 붙잡아 올리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제 제가 왜 일찍 도장지를 잡아 올리는 방식을 자꾸 취하냐 하면 뿌리 때문에 그래요. 뿌리. 이렇게 해서 도장지를 뻗쳐놓지 않으면은 밑에 뿌리 상황도 좋지 않기 때문에, 예, 6월 달에, 7월 달에 튀어나온 도장지 상태가 그닥 좋지가 않습니다. 예, 먼저 나오는 선발대로 이렇게 나온 애들을 먼저 길게 뽑아놔야 나중에 6월달, 7월달에 나온 애들도 튼튼하게 나와요. 근데 처음부터 막 자꾸 잘라가지고, 예, 자꾸 잘라서 새순 유도한다고 자꾸 자르고 가면 안 좋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렇게 한 가지에서 두 가지 뻗어 나가는 친구들은 그냥 쭉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장 호르몬이 나와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지베렐린이라고 그러죠. 예, 그게 여기 끝에서 나온다고 해요. 여기 성장 호르몬이 있는데, 이 호르몬은 같이 이 줄기를 타고 뿌리 끝으로 갑니다. 그래서 얘가 뻗어나가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아, 뿌리도 뻗어야 돼. 그럼 뿌리가 뻗으면서 또 신호를 줍니다. 너도 뻗어야 돼. 그래서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뿌리가 뻗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덩굴성 식물들은 이 뻗어나가는 이 끝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세를 잡을 때는 저걸 찝거나 절단을 하지만, 내가 수세를 더 뻗쳐야 되고 지금은 유목이니까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자유자재로 뻗을 수 있도록 최대한 만들어줘야 돼요. 세력이 약화됐다고 해서 바로 선단부 말단부를 자르면 안 되고, 한두 개는 유지를 해줘야 계속 뿜어 올리는, 위로 끌어올리는 게 유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걸 좀 여유 있게 놔두는 편이고, 그래서 이제 길게 뻗는 애들은 그냥 놔둡니다. 그냥 막 감든 뭐라든 간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고서 놔두고, 나머지 이제 체력이 좀 약한 애들, 뒤늦게 나오는 애들 있죠. 쟤네들은 이제 전정을 통해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중간에 막 찢고 나와요. 튀어나와요. 왜냐면 얘가 지금 앞에서 이끌어주고 있고, 지금 저 친구가 하나가 이끌어주고 있고, 나머지는 뒤에 이제 따라 올라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세력이 약화됐거나 또는 끝부분을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예, 올라오는 걸 다 어디 처리를 할 데가 없거든요. 그럼 이런 식으로 찍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고 있던 놈들이나. 그리고 지금 이제 열매가 달려서 이렇게 이제 비대기예요. 지금 비대기 시작이 됐잖아요. 이렇게 열매가 커지면, 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렇게 영양생장이라고 해요. 저렇게 뻗어나가는 건. 이제부터는 생식성장으로 돌아설 거예요. 밸런스는. 그러면 생식성장이 되면은 저 도장지 뻗는 게 약간씩 줄어들어요. 멈춰요. 그런데 또 언제 나오냐 하면 6월 달 이제 이 도장지가 나오는 게 끝나면 7월 달에 나오는데, 7월 달에는 숙성기가 시작이 돼요. 숙성기. 열매가 7월 초가 되면 얼추 수확기에 거의 60%에서 70%까지 크거든요. 이렇게. 그러고 나면은 숙성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숙성 단계에서부터는 또 도장지가 한 번 더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경화가 돼가지고 겨울을 버틸지 못 버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선호하는 게 뭐냐면, 일찍 나올 수 있다면 4월 도장지, 5월 도장지를 유지를 하는 게 좋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러면 6월 도장지 봤는데, 사실 6월 도장지가 가장 튼튼하고 좋아요. 경화도 잘 되고 겨울도 버틸 수 있고, 다음에는 반드시 그 가지는 이렇게 꽃을 물고 나와요. 그래서 6월 도장지를 봤는데, 6월 도장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을 많이 줘야 돼요. 물을 흠뻑 줘야 돼요. 흠뻑. 물을 그냥 깨작깨작 주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주냐면, 기준은 저는 이제 고랑이 흐를 때까지, 고랑이 흘러서 이렇게 쭉 배수로를 타고 물이 내려오면, 예, 그때 관수를 멈춰줍니다.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물이 충분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고랑에 물이 들어가도 습은 계속 빨아 올립니다. 끌고 들어가요. 끌고 들어가면서 뿌리들은 또 습을 찾아서 내려오고, 그런 상황이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도 해보면 뿌리들이 물 찾아서 내려가거든요. 이 다래나무 특징은 그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마 물론 배수 잘 돼야 되고요. 또 물을 흠뻑 줬다고 하면 말리는 기간 있어야 돼요. 무조건 계속 매일 갖다 막 푸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어느 정도 또 바닥이 말라서 얘네가 이제 호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똑같이 비가 온 것처럼 퍼주면 됩니다. 네, 관수 많이 하시고요. 유목기 관리는 다른 거 없어요. 관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목기 추비는 1회에서 2회 정도. 예, 추비 기간은 추비하는 시점은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추비는 7월 달에도 추비를 할 수 있는데,
7월 달에 이미 늦었어요. 그때 추비해가지고 도장지 뽑는다고 해도 겨울을 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주 주말 이후부터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최소 요번 주에는 예, 밑에 고랑에 추비 약하게 주셔가지고 유목 도장지 잘 유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예, 기타 궁금하신 건 남겨주시고요. 예, 저는 이제 또 액비 집원으로 가야겠어요.